네,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제가 이걸 추석에 촬영하는데, 추석에 촬영하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지를 못했네요. 참, 그렇게 됐고요. 뭐, 다른 얘기고, 오늘은 이제 이순신부터 보겠다고 했잖아요.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뭘 했는지, 어제 뭘 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본과 조선,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어나게 했는데 임진왜란을 일어나게 한 요소가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. 그래서 군대도 없고 그리고 지배층 그 양반들끼리 지들끼리 자기가 권력을 더 차지하겠다고 싸워버리니까 나라가 불안정해져요.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이제 세금을 불공정하게 걷어가지고 이제 세금도 잘못 걷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기 너무 힘들었던 시대였다. 다만 일본은 이제 막 통일이 됨에 따라서 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무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울까봐 그 군사들을 다 한국으로 돌려서 조선으로 돌려서 조선을 때리게 했다. 뭐 이런 정도로 알아두면 됐고 그걸 해결하려고 명나라가 들어왔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. 이순신 장군님. 이순신 장군님은 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멋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임진왜란에서 정치적 지주 같은 역할도 하셨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게 해주신 수군에서 아주 커다란 기둥이셨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이순신, 하객직, 거북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전승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군데 하나씩 눌러보면서 볼까요? 자,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계십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는 일본 배고요.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만드신 거북선이고요. 그리고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거북선은 이제 판옥선에다가 하나 갑을 더 씌워서 위에는 그 소나무에서 만든 못으로 만든 못을 사용해서 철로 만들지 않아서 녹슬지 않게 했고 굉장히 단단하고 그 가벼우면서도 또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진 배였다고 합니다. 굉장히 그 일본을 이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배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은 이게 네, 거북선이고요. 또 판옥선. 이 판옥선은 바닥이 모양이 보시면 이게 평평해요. 근데 일본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푹하게 깊이 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조선의 해안가에는 바닥이 낮은 데가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배는 바닥이 박혀서 못 가는 데를 조선 배가 휙휙 지나다니면서 일본 배들을 다 부실 수 있었던 거죠. 이 판옥선을 사용한 것이 조선 수군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. 또한 조선엔 조총이 있지만 조총은 해양에서 천자총통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. 천자총통 한 발이면 이 거북선 입에서 나오잖아요. 하고 쏘면은 또 옆에서도 나오고요. 그걸 쏘면은 그냥 일본 배들은 다 가라앉는 겁니다. 이 너무 세요. 그래서 일본 배들은 상당히 이게 빠르게 만들어졌어요. 왜냐면은 얘네들이 원래 노략질을 하던 애들이잖아요. 그 해안가에 잠깐 내려서 해적질하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배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. 이렇게 천자총통이라는 굉장히 좋은 무기도 사용을 하시면서 조선 수군이 이순신 장군님이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의병과 승병들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의병은 우리가 사실 일제강점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죠. 뭐 의병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니까. 하지만 이때 임진왜란 때도 그거 못지않게 이제 의병 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또 승병들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. 네.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당시에 뭐 곽재우 씨까지 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요. 양반부터 서민들까지 전부 그냥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의병 활동에 참여했었다는 거를 나라를 지키려고요. 그때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? 나라 먹히면 다 노예인데, 그죠?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뭐
이런과 무기가 충분하지 못한 열병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?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일본 애들은 여기 안 사니까 어떻게 생겨먹을지 몰라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산에 숨어있다가 들에 숨어있다가 부식부식 나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그냥 휙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. 무기가 뭐가 중요합니까?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총을 쏘죠. 그죠?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총도 못 쏘고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매복, 기습, 위장 그러니까 못 보게 이렇게 숨어있다가 확 덮치는 그런 게릴라전 같은 그런 양상을 많이 취해서 그런 식으로 전쟁을 많이 해서 네.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죠. 굉장히 머리를 잘 쓴 케이스입니다. 네, 관군의 활용은 어떠했을까요? 관군은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뭐 그렇지만 뭐 승리도 굉장히 다수를 많이 거뒀고 특히 권율 장군이라던가 또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, 관군이죠. 그분도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장군님들이 관군들이 어쨌든 일종 그 몇몇 성들이 함락하는 거를 방지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빠르게 뭔가 대처하기도 전에 일본에게 먹혀버리는 일은 없었다. 뭐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. 네. 유성룡이라는 이분도 평양을 총지휘하셨고, 뭐 성곽수축, 조각충에 노력하셨고, 행주산성 굉장히 유명한데요. 여기서 행주치마란 말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네. 치마를 들어서 치마로 돌을 막 넣어놓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네. 그래서 그걸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여성분들도 도와주신 그런 전투였고요. 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빵빵하게 해줬는데 그 때문에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옵니다. 조선을 도와주려다가 굉장히 웃긴 케이스이죠. 조선은 명나라를 보호하겠다고 해봤는데 결국 명나라는 조선 때문에 망한 거니까요. 뭐 재밌는 일이지만 어쨌든 명나라는 굉장히 조선에 많은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우리가 관군들이 이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주었고요. 네, 그래서 평양성을 수복하고 왜군을 남으로 내몰았고 또 권율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길 수 있었던 이유. 전국민적 차원의 국방 능력. 방어하는 사람이 더 쉽죠, 사실. 공격하려는 사람보다. 자기 땅에서 떨어져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. 네, 그래서 하지만 뭐 평화가 바로 찾아오진 않았고요. 농촌 인구가 줄고 생산량도 줄고 이제 안 좋은 시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. 이때부터 신분제가 흔들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안 좋은 영향들이 있었다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 네, 뭐 이것들은 그 임진왜란 당시 역사적 유물들이고요. 뭐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, 네, 오늘 배운 내용이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? 뭐 나시면 굉장히 좋은 거고 좀 안 나시면 지금 다시 볼 거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쭉 볼게요 다시. 뭘 무슨 얘기 했는지. 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고요. 또 의병 얘기를 했죠. 의병들이 그 지리를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었다. 관군은 명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몰아내긴 했지만 또한 그 서울이래. 그 조선이 굉장히 빠르게 네, 먹혀지지 않도록 조금씩 늦춘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. 명나라는 굉장히 큰 도움을 해줬지만 나중에 그 때문에 망한다. 뭐 이 정도로 또 명나라와의 도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분제가 흔들렸고요. 그 결과로 인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고 또 뭐 가난이 더 확산됐던 그런 좀 슬픈 일이 발생했었습니다. 네, 이쯤에서 하겠고요. 여러분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